호천사. 상황도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드는 고전의 말하기 비법. 고전에서 찾은 말의 내공을 읽으면서 세 가지 느낌을 받았다. 첫 번째 감상은 거시적이라는 것이다. 왕조의 종망이 걸린 난관을 헤쳐나간 역사적 인물의 삶은 단순히 사료를 들쳐 파란만장한 사연을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제대로 말하고 처신하는 지혜를 알려준다. 두 번째 감상은 체계적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5개씩 총 50가지 말하기 사례가 밀도 있게 정리되었다. 세 번째 감상은 실용적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역사적 인물들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4가지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첫째, 지혜로울 것. 둘째, 원칙을 밝힐 것. 셋째, 전략을 이해할 것. 넷째, 말을 중시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지혜로울 것이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다. 속말 털어놓기. 솔직하게 말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사기, 자객열전에서 배운다.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과 진솔하게 말하는 것은 다르다. 진심을 담은 말은 그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지하게 반응할 것을 강제한다. 진솔한 말에는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솔한 말이 오가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협객을 꼽으라면 형가 자진, 즉 진의 왕을 암살하려 했던 사연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형가를 들 수 있다. 대의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한 이 협객에게는 무공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재주가 또 있었다. 역수가를 남겼을 만큼 글과 말에도 뛰어났다. 번우기를 설득할 때 형가가 사용한 화술은 속말 털어놓기다. 속말을 털어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째, 조금도 감추는 것이 없이 진정성을 담아 말해야 한다. 형가는 번우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당신의 머리가 필요하다. 당신의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도 당신의 머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적당한 때를 살펴야 한다. 형가는 번우기가 진앙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쳤음에도 복수할 방법을 찾지 못해 무력감을 느낄 때를 놓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셋째, 충분한 신뢰가 필요하다. 형가와 번우기는 모두 먼 타국에서 왔고 연에서 태자 단의 신임을 받았으며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번우기는 형가가 진왕을 암살하러 가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을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심정이었으니 다른 말은 더할 필요도 없었다. 죽음을 향해 가는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이 통했다. 형가의 짧고 정교한 말이 번우기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끈 것이다. 경청으로 마음 읽기. 유창한 말은 입이 아니라 귀에서 나온다. 사기. 오태백세가 5월 춘추에서 배운다. 소통의 목적은 서로의 의사를 오해 없이 주고받는 데 있다. 화려한 언변이나 치밀한 논리, 상대방의 심리를 쥐고 흔드는 여러 화술들은 이러한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상대방을 유혹하는 말재주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자세다. 가장 뛰어난 화자는 곧 가장 뛰어난 청자이기도 하다. 이번에 배울 화술은 경청으로 마음 읽기다. 우리는 대화에서 먼저 듣지 않으면 말하기의 힘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경청은 일반적인 듣기가 아니다. 경청에서 경은 마음을 기울이다라는 의미로 자세를 의미한다. 이 자세가 듣다라는 뜻을 가진 청과 결합한 경청은 귀보다는 기울여서 듣는 태도에 더 초점을 맞춘 말이다. 다시 말해 경청의 핵심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집중력이 아니라 듣는 태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향하는 태도에 있다. 대화를 할 때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향해 쏠려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경청이라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오왕부처가 법녀에게 건넨 제안은 월을 버리고 자신에게로 오겠냐는 것이었다. 만약 법녀가 이에 응했다면 정사를 돕고 계략을 짜는 책량가로 중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법녀는 부차를 위해 기꺼이 청소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잡일을 하겠다고 답했으니 애둘러서 거절의 뜻을 전한 것이다. 적어도 경청에 관해서는 부차가 구천보다 몇 수 위였다.